연력학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법칙, 가령 F는 ma, 이런 법칙들은 시간의 방향과는 거의 무관해요. 왜냐하면 시간의 변수를 마이너스로 뒤집더라도 그 법칙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촬영하여서 그 영상을 거꾸로 재생시킨 것을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연직상방 운동하는 물체구나 하고 말아버리지 별 이상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반면 떨어지는 유리잔이 박살나는 이걸 찍어준 영상을 거꾸로 재생시키면 10중 8구 다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깨진 유리잔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뉴턴 운동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만족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어요. 반면 단 한 가지 법칙만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엔트로피 법칙, 다른 말로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도 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가상적 개념입니다. 이 시간은 변화를 하는 데 있어 무질서함을 추구하는데요. 그 시간의 방향, 무질서함을 추구하는 그 시간의 방향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시간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엔트로피라는 것이고 물리학에서 유일하게 시간의 방향을 정해주는 현상이 바로 또 엔트로피라는 거죠. 다시 그 시간이 추구하는 방향, 자연에서 시간은 무질서를 추구하는 방향이다 라는 내용은 바로 연력학체 2법칙이 담고 있고 그 연력학체 2법칙이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근본적인 법칙이라 무조건 만족이 되어야 될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력학체 2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큰 틀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정해주는 굉장히 근본적인 법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력학체 2법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질서함을 추구한다는 거니까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은 이 질서정연함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질서정연함은 항상 무질서를 향해 이동하게 된다. 무질서는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큰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력학체 2법칙을 우리가 연력학 단원에서 공부하다 보니 열 현상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의 이동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처럼요. 다만 에어컨의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인 외부 에너지, 가령 전기 에너지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거슬러진 거지 그런 것들 없이 자연스럽게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정의가 된다는 거. 따라서 이런 열의 흐름의 일부를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입니다. 자, 열기관은 뜨거운 온도의 물체와 차가운 온도의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이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일부를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예요.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들어오는 열을 Q1이라고 하고 Q1의 일부가 일로 바뀌고 그 나머지 저열원으로 버려지는 방출되는 열을 Q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기관의 열 효율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 효율은 이제 보통 효율은 정의하기를 투입된 것 대비 산출된 거다 보니 여기서 열기관에 투입된 것은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흡수되는 열 Q1을 말하는 거겠죠. Q1 분의 열기관에서 아웃풋 되는 것은 한일의 양이라서 Q1분의 W가 돼요. 그리고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이 열기관에서 하는 W라는 일은 흡수되는 열 Q1에서 방출되는 열 Q2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열 효율 정의하는 식은 이렇게로도 표현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열 효율 10만 보면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가능해요. 들어오는 열기관으로 들어오는 열이 모조리 싹 1로 바뀌면, 다시 말해 버려진 열 Q2가 0이 되면 이 효율이 1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일단 열기관에서는 열의 흐름이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측정이 되고, 이 Q2가 0이 된다는 것은 버려지는 열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는데 Q2가 0이 되려면 저열원으로 버려지는 도중에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와서 열기관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버려지자마자 뜨거운 곳으로 가는 이 파란색의 열 흐름 방향은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제 2법칙에서 정의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열은 필연적으로 저열원으로 버려져야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열 Q2가 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연력학제 2법칙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연력학제 2법칙이 표현이 됩니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문장이 연력학제 2법칙과 동일한 맥락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열기관 중에서도 가장 최대 열 효율 기간을 자랑하는 게 카르노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도 역시 기본적인 구조가 흡수된 열 분의 흡수된 열 빼기 방출된 열인데, 이 열 효율이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비로도 표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열원의 온도가, 카르노 기간의 고열원의 온도가 T1이고 저열원의 온도가 T2라고 했을 때 이 열 효율은,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고열원의 온도 분의 고열원의 온도에서 저열원의 온도를 뺀 값의 비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흡수된 열 Q1이 고열원의 온도로, 방출된 열이 저열원의 온도로 매칭이 되어서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 카르노 기간도 절대 열 효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되든지, 또는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면 되는데, 일단 무한대라는 값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고, 절대 온도가 아무리 낮고 낮아도 0켈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0켈빈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있는 기체 분자, 어떤 입자가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라는 건데,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가 없을 뿐더러 아예 입자가 없는 정말 완벽한 진공이라는 것도 이 우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도 100%가 나올 수 없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알아보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열기관에 발생하는 열기관의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연력학제 1법칙, 그리고 오늘 공부한 연력학제 2법칙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접목시켜서 종합하는 내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열기관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사이클이 전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 여기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하고, A에서 스타트하여서 다시 A로 돌아오는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열기관 내의 기체 상태입니다. 어쨌든 열기관은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질 게 절대 아니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A 상태에 있던 기체가 한 바퀴 돌게 돼서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와요. 어때요, 여러분? 다시 자기 상태가 되다 보니 여기에서의 온도값의 변화가 없죠.
한 바퀴 돌게 되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 사이클을 도는 과정에서 전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체의 1법칙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그 시스템 내의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그 기체가 한 일의 합인데,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서 출입하는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조리 한 일로 바뀌어요. 따라서 우리 아까 열 효율을 정의할 때 출입하는 열, 흡수되고 나가는 열의 알짜값이 한 일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기관은 한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출입하는 열이 모두 한 일로 바뀐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각 연력학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물리량들의 상태를 정의하겠습니다. B에서 C 과정,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B에서 C 과정과 뭐 D에서 A 과정이 이게 등온인지 단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조건이 붙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정의하기를 이 BC와 ADE 곡선을 단열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BC 과정은 단열, 그리고 DA 과정도 단열이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어떤 건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죠. B에서 C 과정 봅시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아까 단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서는 출입하는 열이 아예 없죠. Q가 0입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한 일의 관계가 마이너스가 붙는 것과 같은 관계예요. 자, 여러분,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죠. 그래서 일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B의 온도보다 C의 온도가 낮을 거예요. 자, 이를 토대로 TB가 TC보다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에서 D 과정. C에서 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줄어드는 건지 커지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상태 방정식 이용을 하라고 했죠. C에서 D로 변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 기체의 온도분의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압력이 줄어들고 있죠. 압력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떨어져야겠네요. 따라서 이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음수입니다. 온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 볼게요. D에서 A 과정은 단열이기 때문에 역시 Q가 0이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한일의 관계에 마이너스가 붙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을 받죠. 1도 마이너스고 1이 음수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온도는 TA가 TD보다 높을 거예요. 마지막 A에서 B 과정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압 과정이죠. 잠깐만요. 여기 C에서 D 과정 아까 등적 과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은 등압입니다. 등압 과정에서 어때요? 지금 부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도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T분의 PV, 이거 위에다가 쓸까요? T분의 PV는 일정이라고 쓰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지만 부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양수라서 온도는 A점보다 B점이 높을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연력학 1법칙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연력학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서 열이
흡수되고 어떤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단열 과정에서는 BC 과정이라든지 DA 과정은 출입하는 열이 없었어요. 단열이기 때문에 Q0, 이 D에서 A로 단열이기 때문에 Q가 0이라서 이 파란색 과정 동안은 열 출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또는 C, D가 흡수 또는 방출이에요. A에서 B 과정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양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양수고 한일도 양수입니다.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열이 흡수가 되는 것이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자동으로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정말 방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에서 D 과정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1이 0이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열역학체의 일법칙에 따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곧 열량이니까 이게 음수면 Q도 음수. Q가 음수라는 것은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에서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지 구분하려면 한 일은 이제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딱 보고 할 수 있지만 온도 변화를 우리가 체크하기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정식을 이용해서 온도 변화 체크를 꼭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별외로 이 열기관이 하는 일, 열기관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의됐죠. 이 W는 흡수된 열에서 방출되는 열량을 뺀 값이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 표시하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열기관 회곡선이 이루는 면적, 지금 선생님 B급 치고 있는 핑크색 면적이 열기관이 한 1이고 이 면적의 크기는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뺀 값과 똑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예시를 들어서 정말로 전체 한 사이클 동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인지 그리고 정말로 열기관이 한 일이 흡수된 거와 방출된 거의 차이인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다음과 같은 숫자로 예시를 들었고 B점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크기를 100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숫자들의 부호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흡수되는 열이기 때문에 열량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리고 방출되는 열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이거 일단 짚고 넘어가셔야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1이 양수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 지금 뭘 잘못 쓴 거... 지금 이게 선생님이 천자를 이거랑 맞추지 않았네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거는 BC가 아니고 이거 A, B고 이거 C, D가 아니고 이거는 BC 이건 A, B가 아니고 D, A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A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 과정 플러스 부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도 부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리고 D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C점에서의 내부 에너지 구하겠습니다. 자, C점까지.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한일이 마이너스와 같아요. 그럼 B에서 C 과정은 1을 플러스 40만큼 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40만큼 줄어들어요. 원래 100이었는데 40만큼 줄어들어서 C가 되어가지고 내부 에너지 크기가 60줄이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D에서의 내부 에너지 볼게요. D에서는 열역학체의 1법칙에 의해서 출입하는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한일의 양인데 CD 과정은 한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C에서 D 과정은 유일하게 방출되는 열력 과정이었고 그 방출되는 열량이 30이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30줄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60에서
30이 줄어버려가지고 30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A 볼게요. D에서 A로 가면 이걸 지금 A로 바꿀 게 없었는데 그럼 이거 다시 이거 지금 B점에서의 내부 에너지라고 할게요. A 다시 자 여기로 와서 A 봅시다. A D에서 A 과정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한 일의 마이너스.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1을 받았어요. 그래서 1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50줄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80이 되죠. 30에서 50을 더하니까 80. 이제 마지막 B점에서 내부 에너지 볼게요. B점 여기 A에서 B로 가는 과정 등압 과정이었는데 이 등압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한일의 양이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일을 했죠. 플러스 30만큼 일을 했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열을 흡수했어요. 흡수한 열이 플러스 50이었습니다. 50 흡수했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플러스 20이어야겠네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20만큼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80에서 20이 늘어난 만큼 100줄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처음 상태 B에서 내부 에너지가 100줄이었는데 다시 100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기관이 한 사이클을 도는 데 있어 전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정말로 열기관이 하는 일이 흡수된 거에서 방출된 걸 뺀 것과 똑같은지 확인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통 열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전체 과정 동안에 알짜 일일 거잖아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한 일,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의 한 일,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의 한 일,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의 한 일 모두 합친 게 열기관이 한 총 일이겠죠. 자, 여기에서 이 A, B 과정에서 한 일은 플러스 30, 그리고 B에서 C 과정 한 일은 플러스 40, C에서 D 과정은 정적이었으니까 0,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2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50. 자, 이거 다 합산하면 1의 값이 20줄이 나옵니다. 정말 20줄이 나오는 거 보세요. 흡수된 거 50. 자, 여러분 흡수된 거에서 방출된 거를 빼면 흡수된 거 50, 방출된 거 30 두 개 빼면 20이 나와요. 정말로 열기관이 한 일은 열량의 차이와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열 순환 과정이 주어진다 한들 여러분이 적당한 물리량들의 변화 관계에 대해서 열력 법칙 1법칙 자유자재로 활용해가지고 값을 유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브론즈의 온도라는 노래인데요. 몇 주 전이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제가 스승의 날 때 받았던 편지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는데 어떤 한 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써주었습니다. 선생님,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데이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선생님이니까 필연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열평형 내용으로 비유해서 편지로 담게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제자의 예쁜 마음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뜨거운 선생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열정이 더 불타오르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열기관이라는 것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열의 일부를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 다시 말해 열기관이 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온도 차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온도차가 0에 수렴되어 버리면 열의 흐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열기관이 유의미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현실에 식어가게 되면서 그 온도차가 0에 수렴되어 가게 되면 나를 발전시킬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와도 내 그 뜨거운 열정의 온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의 이 뜨거운 지지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의 온도를 지킬 수 있는 메시지를 매 차시마다 전달하려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